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지난해 세계 잼버리 파행 이후 예산 삭감과 수시 배정, 적정성 검사 등으로 차질을 빚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재개됩니다. 국토부는 설계 심의를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9년까지 활주로와 항행안전시설 공사 등을 마칠 계획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SOC 재검토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가 적정성 점검 용역을 진행하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새만금 공항.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수시 배정 예산으로 지정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적정성 점검 용역 중간 결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예산을 수시 배정에서 해제하고 긴급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일괄 입찰 심의를 진행해 활주로와 계류장, 항행안전시설 등 에어사이드 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담당할 사업자 선정에 나섭니다. 심의는 지난해 3월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DLENC, HJ증공업 등 3개 컨소시엄에 대해 공항과 토목시공, 건축 등 6개 분야에 대한 평가로 진행됩니다. 30, 31일 양일간 심의를 진행하게 되고 그 심의 끝나고 나서 한 1, 2주 정도 후에 아마 최종 발표가 될 겁니다. 선정된 업체는 6개월 동안 실시 설계와 환경 영향 평가, 토지 매입 등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적격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은 그 업체가 실시 설계를 6개월 동안 진행할 것이고 그 실시 설계 끝나고 나면은 인허가를 거쳐서 공사를 54개월간 진행하게 되는 거죠. 한편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에어사이드 시설 공사에 투입될 5,610억 원의 집행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자 선정에 나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가산단의 JI테크 새만금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3일 새만금 산단의 JI테크 새만금 공장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JI테크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298억 원을 투자해 45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JI테크는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군산 국가산단에서 1, 2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산단에 3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군산시가 기피부서를 우대부서로 지정하고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시는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 직원과 부서장 투표, 공무원 노동조합 추천 등을 합산해 우대부서를 선정했습니다. 우대부서는 경로장애인과 3곳과 교통행정과 3곳, 아동정책과 2곳 등 총 12개 부서입니다. 우대부서 직원은 근무 성적 평점 실적 가점과 성과 장려급 A등급 이상 지급, 2년 이상 근무자 희망정보 우선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자매도시인 김천시와 친선 수제 맥주를 생산합니다. 군산시는 최근 김천시와 수제 맥주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배프 김군 맥주를 다음 달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김군 맥주는 군산에서 생산되는 메가 50%와 김천의 밀 50%를 주 원료로 만들어 생산합니다. 김군 맥주는 오는 6월 21일 군산 수제맥주 축제에서 출시하고 오는 9월 6일 김천 포도 축제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군산 시민발전이 6월 7일까지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시민발전은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 또는 사업 추진 능력을 가진 사람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추천되며 군산시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한편 시민발전 대표이사직은 지난 2022년 9월 서지만 전 대표이사의 사임 이후 20개월 넘게 공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중국 스다오와 웨이하이에서 특송화물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군산항 포트세이즈 추진단은 중국 스다오 신항 운영사 및 중국 특송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군산항 물동량 유치와 특송물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중국 특송물류의 90% 이상을 처리하기 위해 종합 보세구를 찾아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물동량을 추가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항구도시 군산을 대표하는 수산물 축제가 13년 만에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당초 올가을 홍대 축제를 열기로 했지만 시간여행 축제와 맞물리면서 내년 4월로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대 축제란 최근 군산이 주 생산지로 떠오른 홍어와 군산 특산품인 박대, 대구의 글자를 딴 네이밍입니다. 한편 군산 수산물 축제는 주꾸미를 주제로 해망동에서 열리다가 공급 부족과 서천군과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열리지 못했습니다. 군산시가 16년 만에 도시기본계획 수정에 나섰습니다. 개발 확장 중심 계획에서 압축 재생 계획으로 전환한다는 건데요. 계획 인구는 27만 6천 명 미만으로 계획 면적은 667제곱킬로미터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16년 만에 도시 기본 계획을 대폭 수정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계획 인구와 계획 면적입니다. 지난 2008년 확정됐던 2020년 도시 기본 계획과 비교해보면 계획 인구는 45만 명에서 27만 6천 명 밑으로 40%가량 줄어듭니다. 계획 면적은 952제곱킬로미터에서 667제곱킬로미터로 30%가량 줄어듭니다. 지난 4월 기준 군산 인구는 25만 8천여 명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군산시 계획 면적에서 새만금 지역이 제외됩니다. 새만금 특별법 제69조에 따라 새만금 지역 도시계획은 새만금 개발청장이 수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개발 확장보다는 압축 재생 방향으로 전환해서 보다 현실성 있는 합리적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는 새만금 지역이 계획 면적에서 제외됐지만 새만금과 연계한 군산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망 신설과 확장을 추진해 기존 국도와 지방도를 새만금과 연결한다는 계획도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간구조와 생활권 계획은 세분화됩니다. 공간구조는 기존 1도심 5지역 중심에서 1도심, 1부도심 4지역 중심으로, 생활권 계획은 기존 1대 4중 4소 생활권에서 1대 3중 6소 생활권으로 변경됩니다. 시는 30일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안을 일부 수정할 예정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계획 인구나 토지 응객 등 일부 수정된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완 과정을 거쳐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등 현실을 반영한 도시 기본 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지역대학과 연구기관 등과 함께 맞춤형 진로탐색 교육을 실시합니다. 재단은 군산대 등 지역대학과 연계한 고등학생 학과체험용 진로캠프와 뮤지컬 기획을 체험해보는 K-팝 컬스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 기술연구소와는 과학 실습을 해보는 플라즈마 스쿨을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크리에이터 체험을 해보는 미디어 진로 캠프, 행사를 기획해보는 3기획학교 등도 운영됩니다. 군산 지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법무부의 산업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25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기초 15시간, 한국어와 한국문화 1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26일까지 매주 3차례 진행됩니다. 군산시 청년들이 중앙청년지원센터의 2024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2,500만 원을 확보해 밍글밍글인 군산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밍글밍글인 군산은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4개 분야의 심리문화 토크 콘서트와 월 1회 카페를 운영하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입니다. 군산시가 단시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을 확대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8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반 어린이집 2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보육은 시간당 5,000원으로 월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산에는 배대과 소룡, 행복이 가득한 수송 어린이집 3곳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올 하반기 고액 체납자들의 출국 금지를 추진합니다. 출국 금지 추진 대상은 총 94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65억여 원입니다. 시는 출국 금지 요청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체납자 19명의 출국 금지를 추진했습니다. 군산시가 계야도 해역에서 낙지 1,300마리를 방류합니다. 시는 무분별한 남획과 해양 환경 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한 낙지의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류된 낙지들은 인공 산란장에서 교접된 성체 낙지들로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낙지 금어 기간 동안 산란을 통해 어린 낙지 자원을 확보해 나설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갑오징어 어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산란과 서식장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시는 비안도와 방축도, 연도의 갑오징어의 산란율을 높이는 통발 900개와 인공해조장 10개를 설치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40억 원을 들여 2232방미터의 자연석 설치와 종자 방류 등 갑오징어의 산란과 성육장 기반 시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옥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위해 보행보조기 52대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옥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조성된 성금을 바탕으로 고령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군산시 계정동은 관내 취약계층의 가정용 구급상자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한 구급상자는 2024년도 시민참여 예산인 건강드림 취약계층 구급상자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데요. 일상에 꼭 필요한 기본 상비약 18종으로 구성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